안녕하세요, 좌니윤입니다. 잔이윤쇼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를 진행한 이 남자 잔이윤. Intensive training. He was a man that women call me Bruce. 그는 누구인가? 충청도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가수와 코미디언으로 데뷔했다. 1989년 한국으로 건너와 K사에서 잔이윤 쇼를 진행했다. 다리를 하나만 흔들어야 돼요. 사회의 심각한 이슈를 다루면서 웃음을 주는 쇼. 박종진의 쾌도남마의 원조격이구만. 그래도 박종진이 더 웃겨. 어쨌든 영원히 세상을 웃기겠다는 전설적인 토크쇼 앵커 잔이윤. 그가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에 합류한다. 재외국민본부장으로 해외 동포의 마음을 사로잡는 역할을 하겠다는데 보고 싶었어요. 잔이윤을 만나보자. 네, 대본 받아보고 이분 나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직접 뵙고 또 놀랐습니다. 77살의 나이이신데. 어이, 그래요? 네, 행운의 7이 2개네요. 럭키 세븐이 2개나 있으니 네. 이거 뭐 행운하죠. 영광입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토크쇼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아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뭐 원조. 그래도 여기 나오셨는데, 캐노란만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잔이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거 한번 해주세요. 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잔이윤입니다. 이렇게 인기 아주 좋은 쇼에 나와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여기는 지금 생방송입니다. 글쎄요. 네, 과거 잔이윤 쇼도 생방송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우리 쇼에서 그런 게 아니고 네. KBS 다른 쇼에 나가서 제가 패널로 나갔어요. 얘기를 했다가 옛날에 뭐냐면 이 슬로건이 큰 빌딩 위에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있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한국에 처음 왔기 때문에 네. 27년 만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싱거운 소리 하느냐고 아유 세계는 서울로 오는데 서울은 세계로 갈라지는구나. 서울은 세계로 이러니까 네. 서울이 세계로 갈라지는 여기서 이 세 개가 여의가 아니라 세 개 아이로 네, 서울은 세 개로 갈라지는구나.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출마했던 사람들이 그 몫으로 다 갈라지는 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좀 PD들이 좀 골치를 앓았었죠. 지금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생방송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이야기 참 이런 뭐 야한 얘기라 그럴까요? 야한 얘기 아니면은 뭔가 촌철살인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 오늘 뭐 하실 거 없습니까? 하려면 하죠. 근데 옛날에 그런 걸 하면 네. 제가 미국으로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이 신문에 나는 토픽을 주로 해가지고 유머를 쓰면 네. 그걸 가져서 하려고 그러면 PD들이 그건 못 나가는데 그거 나가면 밥줄 끊어집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남의 밥줄까지 끊어놓으면서 여기서 일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 재미가 없죠. 네. 할 말이 여기까지 딱 오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 뭔가 한마디를 여기서 하고 싶은데 그게 또 했는데 녹화해서 편집이 되면 그렇죠. 힘이 쭉 빠지죠. 그 말을 난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에 토픽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한 건데. 네. 그죠? 그러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하다가 그냥 자꾸 퇴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아쉽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잔이윤 쇼를 한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습니다. 있죠. 그리고 요즘은 또, 이 보통 사람들도 텔레비전에 나오면 말을 너무 자유스럽게 잘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오히려 지금이 그런 토크쇼를 하면은 옛날보다 한 10배는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저희 프로가 주 5일, 그때는 주 하루였나요? 하루, 이틀 했어요, 이틀. 이틀? 저희는 월화수목금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굉장히 힘든 일 하시는데. 네. 만약 잔효윤 씨가 오시다가 차가 막혀서 못 오면 이 방송은 펑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근처가 차가 막히지 않도록 제가 창문을 잘 보면서 차가 막힌다면 빨리 교통한테 전화해서 방송원 펑크 나는 게 차 타고서 다이아가 펑크 나도 펑크예요. 아, 그렇죠. 그분 운전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생방이라는 게 참 좋죠. 좋은 점이 저는 생방을 좋아해요. 네. 근데 이번에 뭐 정치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뭐 정치에 입문할 생각도 없고 정치에 입문할 생각이 있어서 옛날 우리나라에서 일했을 때 찬스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아, 어느 시대 때 있었습니까? 박 전 제가- 대통령 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일할 때, 아. 톡쇼 할 때, 톡쇼 할 때. 국회의원 자리 준대는 사람도 있었고, 뭐, 아주 몇 번씩.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수락을 안 했는데, 왜냐면 저는, 정치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 미국서 이제 유머를 하려면, 네. 정치의 내막을 알아야 돼요. 조고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걸 많이 아는데, 거기에 직접 내 자신이 뛰어들어가서, 인발부돼서 일을 하기는 싫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막을 아니까. 아, 정치의 내막이 정치는 어떻습니까? 국내를 막론하고 네. 전 세계, 제가 세계 일주를 해봐서 이제 대충 이렇게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저는 이거 하면 혼자 하잖아요. 네. 턱쇼는 혼자. 혼자 내가 생각하는 거 써가지고 웃기고 뭐 재미있잖아요. 네. 구애 안 받고. 네. 정치는 혼자 못하죠. 조직에서 다 하는 거고, 아무리 대통령이 훌륭하신 리더라 하더라도, 네. 그 밑에 참모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완전히 헛거가 네. 맞습니다. 욕도 먹고. 사실 참모들이 잘못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욕을 먹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참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한테 맞질 않아요. 네. 예. 왜냐면 거기에 따라다녀야 되고, 동의해야 되고, 싫어도 손들어야 되고, 네. 이런 점이 많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지금 나선 거 아니겠어요? 재동포위원장 맡으셨으니까. 그죠? 왜 네. 박근혜를 선택하신 겁니까? 박근혜 후보를. 저는 이제 박 대표님을 한 7년 알아요. 7년 전에. 예. 그러니까 5년 전에 미국에 오셨을 때 제가 해외 동포 후원회 회장 역할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했어요. 네. 해서 대성황리에 끝났는데 제가 박 대표를 이렇게 딱 만나고 나서부터 느끼는 게 네. 보통 여성분들하고는 좀 다른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위대한 세계적으로 위대한 그 여성 리더들을 이렇게 보면 그 영국의 그 마거렛 대처니 뭐 이스라엘의 골더 마이어니 뭐 이런 분들 네. 지금 현재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네. 어딘가 모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박 대표를 이렇게 7년 동안 대해오면서 느끼는 게 그런 점이에요. 아,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로지 한 가지만 내걸고 사는 이유가 국민이라는 걸 내가 너무 잘 느꼈어요. 국민만 생각하시는 분. 오로지요. 오로지. 머릿속에. 오로지 국민만. 거기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네. 시골에서 저는 뭐 시골에서 나무해로 다니고 배 비고 모 신고 이런 거 다 해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부터 듣던 소리가 유세하러 온 정치인들 이렇게 한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한 소리가 똑같아요. 나는 국민을 위하여 이 소리. 네. 그런데 국민을 위하여 이런 정치인을 제가 둘이랑 아마 뽑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도 먹고 얼마 있으면 갈 텐데 우리 국민들이 진짜 덕을 보고 그런 리더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 리더가 한 분쯤은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가고 싶은 생각에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모든 국민이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할 거라고 판단하고 경제를 잘할 것이라 판단하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다 아니다. 이런 경우가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이죠. 그렇게 실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외국 정치나 우리나라 정치를 이렇게 애널라이즈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도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퍼센테이지를 따져볼 때 훨씬 적죠. 한국보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선거를 할 때 색깔론이 지방 색깔론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예. 또 지역 감정. 예, 지역 감정. 안 좋죠. 또 자기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 연결돼 있는 그런 색깔 네. 이런 거 가지고 선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죠. 다 뭐 학교, 혈연, 지연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그렇죠. 이러면 다 없어져야 돼,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물론이죠. 일할 사람만 뽑아야 돼. 그러니까 국민들의 선거라는 건 네. 우리 국민 개개인한테 주어진 가장 아름답고 네. 힘 있는 게 그 선거권이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남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출마한 사람을 잘 스터디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또 일할 사람인가 이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 지방 색깔이나 이런 데 저기 해서 발휘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박근혜 후보와 7년 동안 알게 되면서 아, 이분이 국민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어떤 확신을 느꼈던 사건이나 뭐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어떤 행동을 딱 보면서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로는 국민을 위하여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들으셨다고 그랬죠. 예, 알죠.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보면요. 이 박 대표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사심이 많은 사람하고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려고 이런 사람들은 뛰어놀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을. 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아, 이 박 대표 밑에는 결사적으로 싸우고 헛소리하고 막 소리 이런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다 조용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박근혜 후보를 평론가들은 뭐 여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박근혜 후보는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왜냐면 여왕한테 막 그렇게 막 항의하고 이런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왕이라고는. 그런데 이제 그 박 대표님은 물론 퍼스널 개인의 그 성격이겠지만 뭐 소통이 뭐 어떻고 뭐 그러는데 그분이 굉장히 영어로 말하자면 very hip. 아주 그걸 뭐라고 우리말로 하면 기쁨에 넘쳐서 그런 성격도 있어요. 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을 갖다가 리더로 우선 네, 리더를 해놓고 네. 좋은 참모를 구해야지. 참모하고 리더하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선 리더를 그런 사람을 뽑아놓고 그거를 서포트하면서 충족시킬 참모를 구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참모는 훌륭한 분을 일단 앉히셨네. 저는 그런 참모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죽을 때까지 연예인으로 살다 죽기로 맹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자신한테. 아니, 지금 선거 때는요. 재외동포위원장이라는 그것도 참모가 될 수 있죠. 새누리당의 재외동포위원장. 이건 선거할 그 당시만 지가 이러지. 그러니까 선거할 당시만. 저는 뭐 그런 데 나가서 일하고 이런 실력도 없지만 네. 그런 적이도 없습니다. 원래 꿈이 성악가이셨죠? 성악. 그 옛날에 거기 대해서 유모도 했잖아요. 네. 미국 가서는 뭘 전공하겠냐 그래서 성악이라고 그랬더니 노래 그 소리 성자로 한 게 아니고 섹스에 대한 성악이라고 적어 놔가지고 섹스만 연구하다 왔잖아요. 아, 거기서? 아, 노래를 연구하지 못하고 노래도 섹스만 했어요. 연구하다 왔다. 노래도 했어요. 아, 노래도 좀 하고 근데 그 유모로 한 거예요 그때 유모. 아, 유머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요. 농담이란 얘기죠? 예. 아, 섹스만 연구하고 왔다 이 얘기는. 예. 네. 네. 그러니까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유머라는 게 네.
전만 먹이는 어머니가 유머가 아니고 우리 또 영어로 휴머인데 네. 뭐 그래요. 제가 뭐 코미디언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소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발전하고 이런 나라를 보면은 다 그 사회가 웃고 사는 사회가 돼가지고 네. 유머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건전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되려면 사회에 웃음이 많이 퍼져야 돼요. 사회. 그 사회 웃음이 많이 퍼진다는 게 뭐냐면 이런 말로 하는 유머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많이 하게 되면 네. 그걸 들은 사람들이 사무실이나 이런 데 일 나가서 직장에 가서 너 어제 그 얘기 들었어는 못 들었는데 그 해줘요. 그럼 그거 재미있는데 재밌다 야. 그래 그 사람이 그 딴 데 가서 또 해요. 네. 이런 간접적으로 이래서 그 유머가 사회에 퍼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웃게 된다. 웃어야 되죠. 그러면 사회가 웃게 되고 사회 대한민국이 잘 되고. 웃는 사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못 사는 나라 봤어요? 많이 웃는 나라 사회가? 못 사는 나라는 다 독재 아니면 얼굴이 굳어 있죠. 그렇죠. 못 사는 사람 국민들은. 네. 웃을 수가 없죠. 웃음이라는 건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웃음이 나오죠. 네. 절대 그전에는 안 나옵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토크쇼 조니 카슨 쇼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예.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스타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맨 처음에 출연했을 때 이야기. 저는 뭐 34번 나갔는데, 네. 뭐 제 힘으로 한국을 갔다가 선전할 뭐 다른 방법은 없고, 네. 전 나갈 때마다 첫 말이 여러분 난 한국에서 온 코미디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건 얘기는 했어요. 네. 꼭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 네. 예, 그런 쇼에 나가서 한 34번, 한 번이나 두 번 나가는 것도 힘든데, 제가 뭐, 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34번째 나갔을 때 내가 그 자니 카슨 쇼,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자니 카슨 씨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 그렇게 여러 번, 불러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그분이 금방 그 자리에서 하는 소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잘할 때까지 부를 테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순발력이 보통 발력이 아니에요. 우리 자준 씨 잘할 때까지 계속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야 이런 데 나올 때 준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준비하면은 이게 모든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고 이러면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네. 재미도 없고, 네. 저는 준비를 하든 안 하든 재미있어요. 왜냐면 지가 재미동포니까. 네. 못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었어요. 재미동포. 재미동포니까. 재미있잖아요. 재밌죠. 역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싱거운 소리를 많이 해요. 아니, 근데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요, 멘트가 시사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가볍게 재밌지 않아요. 우리 잔이윤 씨가 얘기하는 게 결코 가벼우면서 천박하게 재밌지 않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재밌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요즘 전 이렇게 방송국에서 막 억지로 막 해서 너무 이러는 것보다도 뭔가 의미 있게 재밌는 게 좋거든요. 네. 시원하게 하면서. 그거 좋죠. 재미동포. 네, 그렇죠. 재미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싱겁게 살자고 맹세한 사람이 싱겁게 살자. 싱겁게 살자. 싱거운 소리 하면서. 네. 왜? 싱거운 음식도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습니다. 짠 음식만 먹는 사람은 병만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음식을 싱겁게 먹으면 건강해지거든요. 네. 그 말도 싱거운 소리 하면서 싱겁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웃고 건강하고. 네. 너무 짜게 이야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짠 얘기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돈도 짠 사람 막 이러잖아요. 짠 사람, 돈 안 쓰는 사람, 인색한 사람 이런 거. 그렇죠. 짠 사람 그러는데 싱거운 사람, 돈을 좀 이렇게 주변에도 좀 많이 쓰고. 그렇죠. 밥 사는 사람. 예. 밥 사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죠? 돈이 있다고 해놓고 밥 안 사는 사람, 미워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보면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돈 밥 안 사는 사람은. 그렇죠. 자기 이 병이라는 몸의 병이라는 건 자기 마음에서 생기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3천만 원이었습니다. 출연료가. 어디서? 자니 카슨쇼에서. 아유, 그건 뭐 출연료 그까짓 거 뭐. 아, 그까짓 건 뭡니까? 엄청난 돈인데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 미국에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서, 장윤 쇼 할 때, 많이 편집되고 그래서 화가 나서 나 자꾸 내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미국 가셨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까? 다 생방송입니까? 라이브? 아니, 다 생방송이 아니고요. 네. 이 자니 카슨 쇼 같은 거는 거의 생방송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자니 카슨 쇼를 놓고 해서 나가는 시간이 동부하고 서부하고 네. 3시간 차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부에서 11시면 네. 동부에서 11시면 서부에는 8시거든요. 아, 생방송으로 간다. 거의 생방이에요. 예. 편집이 별로 별로가 아니라 못 봤어요, 저는. 아. 캐도란마도 생방송입니다. 예, 글쎄요. 인기가 굉장히 좋으시던데. 아유, 그거 알고 계세요? 저는 잘 못 느끼는데, 이제 쑥스럽습니다. 아이, 뭐가 쑥스러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니에요. 고개를 못 들겠어요. 미국에서 한참 활동하실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찾아왔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아,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가 이제 일생에 그런 경험은 처음 했는데, 어머니가 여기서 편찮으실 때 제가 왔다 갔어요. 네. 부킹 같은 거 캔슬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자꾸 가라 그러셔요. 너 봤으니까 이제 괜찮다. 아, 한국에 왔는데, 네. 너 돌아가라. 미국에. 왜 일 다 캔슬하고 가서 고생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나 때문에 여기 와서 있느냐고. 그래서, 그래도 가야 어머니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제가 갔어요. 네. 가가지고 이제 한 2주일 있다가, 쇼를 하고, 저녁, 업스테이트 뉴욕 우회 북쪽에서 쇼를 하고, 뉴저지를 이렇게 통해서 이제 뉴욕에 사니까,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그때가 한 새벽 한 2시쯤 됐어요. 네. 쇼 끝마치고 오니까. 네. 근데 거기서 뉴욕까지는 한 40분이면 와요. 네. 근데 운전하고 오는데 쨍하죠. 그 2시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우리 그 자동차 윈시를 나타나신 거예요. 예. 풀 사이즈로. 막 리얼리? 네. 굉장히 행복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날르는 저기로 다 해서 아무리 눈을 깜빡하고 그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10분 정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탑을 시키고서 어머니 돌아가셨나 보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때 없어지셨어요. 진짜로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이제 사촌 동생 집에다 전화를 걸었더니 어머니 한 40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셨을 때 그 잔이은 씨 앞에 거예요. 이 윈도우에 네. 오셨군요. 그 전에는 그때 날개를 달고 오셨습니까? 천사의 날개? 날개는 아니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손을 날르죠. 하면서 나르시 하얗게 입고 천국으로 가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천국 못 가면 이 세상에 천국 가서는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혼이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네. 그 전까지는 그런 걸 안 믿었죠. 혼인임을. 저도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네. 잔이은 쇼 보조 MC였던 가수 조영남 씨가 다시는 잔이은 쇼랑 나 진행 안 한다 이런 말 했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요? 잔이용 씨는 다시 안 한다고? 아니 잔이은 씨랑 조영남과는 다시는 같이 진행 안 한다 하셨죠? 내가요? 네. 아니 왜 그건 이제 그런 말을 했냐면 네. 이 쇼를 같이 하게 되면요 두 사람이 그게 맞아가지고 방향이 한 군데로 나가야지 저 사람은 저쪽으로 나가려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 방향이 틀리게 되면 쇼의 맥락을 잃기 때문에 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몇 번 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도 많이 나오고, 네. 저는 한국에 27년 만에 지금 나와서 하는 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맞아가지고 자기가 하는 쇼 같이 하는 때가 있어요. 자기 네. 쇼 같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뭐 저 재주나 이런 거 내가 다 인정하고 좋아하고 그 만나기 전서부터 내 조영남 씨 노래 잘하는 거 듣고 댕기고 그랬는데 당신 쇼 하고 싶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준다. 네. 그렇지만 나하고 쇼 할 때는 그렇죠. You are my helper.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적인데 그걸 떠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래서 요새 토크쇼는 너무 진지하거나 아니면 너무 가볍다. 그러니까 가벼우면서 좀 진지한 토크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지금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시사 토크쇼인 저희 캐돈엄마, 박종진의 캐돈엄마의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고 떠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세요. 또 한 번 더 부르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 쇼를 하실 때 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세요. 네. 자꾸 질문만 하시지 마시고 네. 본인이 하는 시간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신문 보면 이 유머가 꽉 차 있어요. 그 신문 안에. 네. 이렇게 탑만 봐도 거기에 네.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네.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면은 훨씬 더 재미있어요. 지가 이제 그 탑픽을 하나 이용한다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간 없다는데 자꾸. 네, 하나만요. 우리나라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묘지 문제가 생겨서 뭐 탑골당이니 뭐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걸 저기 위해서. 근데 어느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 아주 비싼 묘지를 이거 마련했습니다. 양지바지에. 그러니까 네. 그 어머니가 나 그런데 묻지 마, 나 죽으면.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 죽으면 난 죽어도 너네들을 일주일에 몇 번씩은 봐야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는데 갖다 묻어놓고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 죽으면 화장을 시켜서 그 화장해서 가루, 그 재를 너네들이 제일 잘 가는 백화점 앞에다 갖다 뿌려. 네. 그럼 내가 최소한도 3번은 볼 거 아니에요, 너네들. 뭐 이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백화점에 어마어마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바뀌어져, 세상이 바뀌어져가지고. 옛날에 그러진 않았잖아요. 오늘 좀 못나는 얘기요. 이야기가 여러 가지 뭐 재혼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인생은 아름다운 코미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한 번 더 모셔서 좀 했으면 합니다. 오늘 좀 생방송이라서요. 예.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PD가 난리가 났으니까. 아이, 그럼요. 예.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약속한 걸로 알고요. 예, 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유명한 진행자가요, 의외로 다 어눌합니다. 공자님도요, 어눌한 것이 선비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똑똑한 채 하면요, 재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